R 복합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R에서 다루는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 객체, 자료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었던 네 가지 형태와는 달리 오늘 소개하는 이 자료형 같은 경우는 조금 복합 자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 스칼라나 벡터나 행렬, 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단일한 종류의 데이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논리면 논리, 이런 이제 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성별이 있고 또 온도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카드 사용을 몇 번 정도 했는지 이런 숫자하고 문자 같은 형태들을 다양한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 유형의 숫자든 문자든 논리든 결합된 형태대로 이 데이터를 하나의 셋을 구성해서 이렇게 분석하려면은 데이터 프레임과 리스트라는 형식이 좀 필요하게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팩터라는 이런 데이터 포맷은 데이터 프레임과 리스트를 좀 사용할 때 특정한 어떤 변수 컬럼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슬라이드 내용을 갖고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셋을 좀 만들어서 분석에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한 코드를 보시게 되면 name부터 result라는 변수까지요. 우리가 C 함수 써가지고 한 6명 정도의 이런 고객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가볍게 정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ame 자리에는 이름 그대로 고객의 이름, 젠더에는 성별, 그리고 잡에는 그 직업 유형이고요. 에이지는 연령, 그레이드는 회원 등급, 그리고 토탈은 그동안 이제 뭐 우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던 어떤 구매 실적, 서베이는 최근에 쇼핑 만족도가 어땠는지, 리절트는 또 신규 시즌 맞이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그 이벤트의 반응을 보였는지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측정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어떤 문제를 풀 때 고객이라는 데이터 항목도 있고요. 고객이 또 우리 제품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실적 같은 그런 변수들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활용이 되죠. 자, 그러면 현재 요 name부터 result라는 변수까지 잘 보시면은 다 C 함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의 고객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든지 요소 개수가 지금 6개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간중간에 측정이 아직 안 됐을 때는 NA라도 입력해서 각 변수의 요소 개수가 이렇게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네임이 어떨 때, 젠더가 어떻다, 젠더가 어떨 때, 이를테면 뭐 실적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변수 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맞지 않으면 어느 한쪽 변수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른 변수에서는 데이터가 없게 되면은 연결해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 특정한 요소 자리에는 이렇게 이제 NA라고 이렇게 입력을 좀 해서 그 개수를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성별에 따라 토탈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또 연령대에 따라 회원 등급 간의 차이가 있는지, 또 등급에 따라 이벤트 반응 결과가 다른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매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이제 하시게 되면 메모리 영역에 한 7개 변수가 이제 생성이 돼서 목록이 나올 텐데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렇게 변수를 따로따로 메모리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행 결과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이제 커스터머라는 어떤 그 하나의 객체명으로요. 이런 변수를 하나의 구조 속에서 틀 구조 속에서 묶어주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료를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 기능 함수가 데이터 점 프레임 아래서는 어떤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만들 때 영어로 시작하고 대소문자를 혼용할 수 있고 사이사이에 언더바나 점 또는 숫자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변수명도 만들고 함수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ta.fram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괄호 안에 여러분이 결합해서 하나의 틀 구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짜임새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겠다 하면 그 변수 컬럼을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한 번에 대표할 수 있는 커스터머라는 메모리 영역의 어떤 방을 만들고 이러한 변수를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격자 구조인데요. 행렬하고 다른 점은 이게 첫 번째 줄에 헤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헤더, 머릿말이라는 뜻인데요. 어떠한 데이터셋,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그 변수 컬럼 목록들이 나열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아래 그 변수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들어있는 구조. 이걸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기도 쉽고 분석할 때도 되게 가독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이 데이터 이 프레임에 가로, 세로를 부르는 명칭들이 약간 분야나 실무 분야라든가 학문 영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가로를 부르는 한 줄 한 줄을 부르는 걸 보통 우리가 행과 로우 이렇게 부르는데 레코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명 한 명의 어떤 사례 케이스라고도 하고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했다, 관측했다고 해서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럼 이제 그러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떠한 측면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지를 컬럼이라는 이름으로 열 자리에 그래서 변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름, 성별, 직업 유형, 뭐 구매 실적, 이벤트 반응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전이 또 애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또 필드라는 어떤 이러이러한 영역을 조사를 했다. 그리고 피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고객의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에서 피처라는 표현으로도 좀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R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실 때 다양한 이제 좋은 교재라든가 또 구글상에서 이렇게 이제 R 하시고 한 칸 띄고 어떠한 내용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 데이터셋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 행과 열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 오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클래스라는 기능 함수 써가지고 커스터머에 들어있는 데이터 구조 속성을 확인해 보면 데이터.frame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가 헤더 자리에 변수 컬럼이 있고 그 아래 그 변수별로 내용이 위아래로 쭉 기다랗게 이렇게 뿌려져서 하나의 틀 구조 속에서 있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결합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역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대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꺼번에 이 모든 7개의 변수를 분석에 쓸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별도로 추출해서 쓰려면 얘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도록 그 자리 번호가 있어요. 네임이 첫 번째, 젠더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절트가 7이라는 위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칼 네임스라든가 네임스라는 함수 쓰시게 되면 변수 컬럼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셋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만 나중에 데이터셋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는 어떠한 변수 이름들이 있는지를 컬네임스나 네임스를 통해서 커스텀에 들어있는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헤더 자리의 변수 컬럼 주제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발췌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코드명 행자리에는 어떠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행자리에 이렇게 번호가 부여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레코드에는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돼 있죠.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 이런 뜻으로. 그래서 row names 또는 이제 row.name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명의 어떠한 유저 그룹에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함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목적은 똑같은데, 기능은 똑같은데 함수 이름을 나름대로 각자 장명을 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컬네임스와 네임스 또는 로네임스 또는 로우.names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기 좋고요. 기억하기 좋은 함수 위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특정한 커스터머라는 이름으로 현재 묶어놨기 때문에 커스터머에 대해서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달러 연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스터머라는 객체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하시고요. 컬럼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젠더나 에이지 변수만 내가 별도로 추출해서 그 내용을 후속 분석에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달러 젠더, 달러 에이지라고 하면 실행 결과 화면에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좀 들어있구나. 6명의 고객 데이터가 그래서 남성, 여성, 세 번째 고객은 성별 파악이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여성, 남성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도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R을 비롯해서 파이썬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객체에 들어있는 부분 데이터를 인덱싱할 때는 이게 대괄호 연산자가 거의 표준화돼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 연산자 이외에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는 이 대괄호 연산자로도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그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쉽게 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러 표시로 호출할 때는 이 변수 컬럼명 양쪽에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 게 하나의 문법 규칙인데요. 대괄호 연산자를 쓰실 때는 자릿수로 우리가 인덱싱 할 때는 그냥 숫자를 쓰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으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문자열이니까요. 양쪽에 따옴표를 붙여서 호출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호출된 결과도 좀 다르죠. 달러 기호를 쓰시면 이렇게 옆으로 기다랗게 이렇게 이제 벡터 포맷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열된 형태대로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컬럼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컬럼이 위치한 자릿수 위치 그 번호를 지정해서 호출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부분 추출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데이터 분석할 때 2개 이상의 변수를 한꺼번에 우리가 부분 데이터, 서브셋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달러 기호는 이제 한 개를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호출할 때는 상당히 좀 편리한 방식이고요. 2개 이상의 변수 컬럼을 한꺼번에 우리가 부분 인덱싱을 할 때는 달러 표시에는 그런 이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괄호 기호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 컬럼을 인덱싱할 때는 대괄호 연산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변수 컬럼을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필요한 걸 지정해서 인덱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수 컬럼 이름 또는 이제 숫자를 지정하시면 돼요. 컬럼이 위치한. 다만 한꺼번에 2개의 변수 컬럼 값을 또는 변수 컬럼이 위치한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역시 C 함수로 한꺼번에 이렇게 결합해서 입력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하고 에이지, 젠더하고 잡 에이지 2개, 3개 변수 또 이제 걔네들이 있는 위치가 두 번째 컬럼하고 네 번째 컬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는 이렇게 연속된 컬럼을 우리가 또 인덱싱 할 때는 콜론이라는 연산자를 우리가 배우셨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이게 편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일이 우리가 변수 컬럼 이름으로 이렇게 호출할 때의 장점은 직관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요 변수가 지금 부분적으로 필요해. 바로 그 이름이 기억을 하시고 있다면 이름을 바로 입력해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만 근데 내가 호출해야 될 변수 컬럼이 많다. 그래서 한 3, 4개까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지만 요게 많아지게 되면 일일이 이름을 작성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숫자를 쓴다거나 그게 많을 때는 이렇게 콜론 연산자 같은 걸 적절하게 활용하셔 가지고요. 연속된 변수를 한꺼번에 부분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 역시 마이너스 연산자를 또 써서 특정한 변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데이터를 결합한다거나 통째로 이렇게 입수할 때 보면은 분석에 불필요한 이런 변수 컬럼이 한두 개 정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별도로 나머지 변수 컬럼을 인덱싱 할 때는 마이너스 연산자 쓰셔서 해당하는 컬럼을 제외한 이런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죠. 자, 이어서 이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지금 구조를 커스터머라는 변수에 넣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str이라는 요 기능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면 현재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여러 가지 내부 구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럭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커스텀에 들어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데이터 프레임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뜻이고요. 8개의 헤더 자리에 변수 컬럼이 있고 관찰치가 레코드가 6개의 옵저베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규모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변수 이름들이 달러 네임, 달러 젠더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에서 이름으로 하나씩 호출할 때 달러 연산자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커스터머 안에 달러 네임, 달러 젠더, 달러 리절트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름으로 하나씩 호출할 때 이런 방식을 쓰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들이 어떠한 이제 데이터 유형인지 숫자는 뉴메릭, 문자는 이제 캐릭터라고 나오고 논리 데이터는 이렇게 로지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팩터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팩터형인데 이 팩터형이라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주로 그 항목의 유형을 구별하는 범주형 데이터, 즉 카테고리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는 1번, 여성은 2번 이렇게 보통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요거는 사실 사칙 연산,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숫자죠. 남성과 여성을 더해가지고 3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평균 1.5라는 이런 숫자를 만든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은 숫자로 우리가 측정을 했지만 사실은 1번은 남성, 2번은 여성이라는 이런 항목을 구별하는 의미를 가는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만 R한테 요거는 함부로 연산을 하면 안 된다. 그냥 항목을 구별하는 데이터라는 거를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R한테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팩터형 자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R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혹시라도 범주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팩터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자료형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든 문자든 간에 어떤 항목을 구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패턴이라면 팩터형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팩터형으로 인식된 게 네임이라는 거, 문자열 데이터니까 아마 사람 이름이 요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사람 이름도 구별할 수 있는 항목 요소이기 때문에요. 범주형 데이터라고 팩터형으로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사용자 이제 직업 유형도 학생 아니면 직장 아니면 주부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with 3 레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 레벨로 범주형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레이드 고객 등급도 A 등급 아니면 B 등급 아니면 C 등급 세 가지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with 3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구조를 좀 보실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팩터형 그 판단은 우리가 필요한 변수를 나중에 우리가 결정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팩터형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요. 스트링 에즈 팩터즈라는 이런 옵션을 새로 하나 추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alse라고 옵션명을 입력을 해 두시면 이런 7개 변수가 결합돼서 커스터머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할 때 개별 변수의 요소들을 그냥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대로, 논리는 논리값대로 이렇게 인식을 해달라는 이런 옵션이죠. false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마치 요거를 이렇게 팩터형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옵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커스터머 객체의 내부 구조를 좀 보시면은 현재 어때요? 앞서 살펴봤었던 그 변수마다의 R이 인식하는 방법을 보면 네임을 CHR, 캐릭터의 약자인데 그냥 순수한 문자열 데이터로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업 유형이나 등급 같은 것도 문자열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데이터를 좀 로딩할 때, 연산할 때 속도의 이점이 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팩터형으로 지정해서 확실하게 R한테 요거는 범주형 데이터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데이터 프레임을 로딩하실 때는 스트링 에즈 팩터즈라는 옵션을 false로 하셔서 팩터형을 R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드는 걸 좀 방지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름하고 성별, 요걸 이렇게 별도로 호출할 수가 좀 있고요. 자, 이름하고 젠더를 이 상태를 지금 갖고 와서 본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있는 이름 그리고 요 젠더 성별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따로 호출돼서 부분 추출이 됐기 때문에 벡터형으로 이렇게 나열돼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보고 계시고요. 만약에 요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 팩터형으로 지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시려면 팩터 함수에 그 변수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팩터 함수 괄호 안에 커스터머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 name이라는 그 부분만 추출해 가지고 팩터 함수에 집어넣고요. 그 연산 결과를 다시 커스터머 객체의 name 함수에 이렇게 업데이트 해달라 이런 주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추출해 보고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 일반적인 캐릭터 스타일, 일반적인 그냥 숫자 스타일일 때는 그냥 개별 요소들이 이렇게 벡터식으로 나열돼서 출력이 됩니다만 팩터형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 변수라든가 젠더 변수 같은 걸 팩터 함수에 넣어서 다시 그 커스터머 객체의 해당 변수 컬럼 자리에 업데이트해서 화살표 연산자로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출력해 보면 이 레벨스라는 내용이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주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레벨을 통해서 요런 이제 몇 가지 레벨 데이터가 항목을 구별하는 요소로 들어가 있다. 요거 이외에는 다른 데이터는 없다. 요런 뜻입니다. 젠더도 레벨 1과 레벨 2 이렇게 1과 2라는 숫자로 이렇게 구별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R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str로 이렇게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요 두 개를 이렇게 팩터형 변수로 이렇게 변경을 지금 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를 입력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이렇게 통계 분석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분적인 특정 변수를 팩터형으로 만드시면 되고 또 언제든지 다시 원 상태로 바꾸시려면 이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마치 as 문자열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하는 요런 함수고요. as.integer는 다시 정수 타입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요런 기능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 결과를 커스터머 객체의 name 변수에 또 커스터머 객체의 젠더 변수에 다시 입력을 해서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이제 이름 변수를 팩터형에서 캐릭터 변수로 그리고 젠더 변수도 팩터형에서 정수, 인테저 변수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고요. 다시 str 함수에 넣어서 보시면은 요 팩터 내용이 요런 이제 캐릭터와 누메릭 스타일로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리스트 객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에서 가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리스트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리스트 객체는 형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보통 이제 벡터나 스칼라라든가 행렬, 배열까지는 단일한 어떠한 형식이어야 되거든요. 숫자, 문자, 논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구조고, 그 스칼라는 한 개, 벡터하고 행렬부터 배열까지는 여러 개를 길게 나열할 거냐, 행과열 구조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이제 레이어를 넣어서 행과 행렬 구조를 이렇게 겹치게 만들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질적인 주제를 갖든 다양한 성격의 변수를 프레임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걸 보셨는데, 리스트 개수는 이제 형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이런 스칼라 데이터, C 함수 쓰는 벡터 데이터, 그리고 이 행렬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만드셔도 되고요. 별도로 있었던 이런 벡터 데이터를 알바인들을 통해서 위아래로 결합한 이런 이제 행렬 데이터라든가, 또는 이제 앞서 우리가 배열 데이터를 어레이로 만들어 봤었는데, 그리고 바로 직전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데이터.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우리가 결합해서 만드셨잖아요. 현재 메모리상에 A부터 이 커스터머라는 변수까지 여러 가지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객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목록을 조회할 때 LS라고 하시면은, 현재 우리가 작업 중인 그런 변수 내용들이 벌써 이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개 요소를 한꺼번에 우리가 어떤 변수에 집어넣는 방식이 바로 리스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라는 요 함수 안에 이렇게 이 A가 스칼라 데이터거든요. 간단한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벡터 데이터, 그 다음에 행렬 데이터, 그다음에 배열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을 한꺼번에 이 마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메모리상에 저장하고 또 후속 분석에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형식도 이제 리스트고요. 실제 names라는 기능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이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지금 요건데, 요런 거를 우리가 별도로 한데 묶어가지고 my 데이터란 이름으로 결합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지칭하는 요 이름들을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한 거죠. my 1부터 my 5까지. 그래서 요 my 데이터라는 객체 안에 이렇게 5가지 이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실제 str로 요 리스트 구조를 내부를 보면은 5개의 리스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my1, $my2, $my5까지 이 리스트 객체를 생성할 때 입력을 했었던 그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요 my 데이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실제 이제 요 my1이라는 이름으로 스칼라 데이터, my2가 벡터 데이터, my3가 행렬 데이터죠. 그리고 my4가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갖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y5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같이 결합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메모리상에서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객체 형식이 리스트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름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별로 우리가 따로 부분 추출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 객체에 대한 인덱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객체를 인덱싱할 때는 my 데이터 안에 $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의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호를 쓴다거나 아니면 대괄호 연산자를 활용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인덱싱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화면을 보셨다시피 순서대로 이게 첫 번째 리스트 요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5번째 요소라는 걸 요 자릿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R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 이름으로도 우리가 호출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자릿수 번호로도 위치로 이렇게 인덱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y1 하게 되면 이렇게 스칼라 데이터 부분을 호출할 수도 있고요. my1이라는 이름을 대괄호 안에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호 썼을 때는 따옴표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대괄호로 쓸 때는 my1이란 또는 my2, my3, my5까지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스트 객체에 대한 이제 호출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갖고 있는 특정 부분 데이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추출할 때는 더블 대괄호를 작성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이 my1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my2 같은 경우는 my2를 부분적으로 추출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my5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추출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추출한 내용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레이드만 추출한다거나 토탈하고 리절트만 추출한다거나 하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추출하는 것들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요소 my1부터 my5까지 추출할 때는 더블 대괄호로 약간 이렇게 등급을 둬가지고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요소를 호출할 때 다시 한번 싱글 대괄호를 붙여가지고 추출한 그 내용 중에서 리스트 세부 항목 중에서 어떠한 요소를 부분적으로 추출할지를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호출하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더블 대괄호로 5가지 리스트 항목 요소 중에 어떤 거를 호출할지, 그리고 그 호출된 리스트 세부 항목 중에서 더 디테일하게 부분적인 요소를 호출할지를 싱글 대괄호로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더블 대괄호를 쓴 이유를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도 이렇게 항목 이름 또는 이제 그 위치 숫자를 지정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2에 있는 내용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한 장면인데 벡터 데이터니까요. 여러 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벡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요소만 또 우리가 호출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my 데이터 대괄호 2번까지 해서 물론 여기에 이름을 써도 되고요. my2라는 거 다운표 붙여서 호출을 일단 한 다음에 부분 데이터를 호출하려면 싱글 대괄호를 바로 이어서 붙여가지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에 있는 존이라는 이름, 또 네 번째하고 두 번째에 있는 장그레하고 JK 팀, 뭐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또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y3 행렬 데이터인데 이것도 통째로 my3만 호출할 수도 있고요. 행렬 데이터 중에서도 특정 요소 데이터, 특정 컬럼이라든가 특정 행이라든가 이런 걸 부분적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my4인데 my4라는 달러 기호, 더블 대괄호 안에 my4라는 이름, 또 네 번째로 위치한 요소 리스트 요소 항목이기 때문에요. 4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배열 데이터를 가져와서 호출할 수도 있고요. 또 배열 데이터 안에도 특정한 뭐 내가 레이어만 호출하겠다. 특정한 레이어 안에서도 특정한 행, 특정한 컬럼만 이렇게 호출하는 방법도 싱글 대괄호 자리에 행, 열, 레이어라는 그 위치 값을 지정하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언제든지 타겟팅해서 이렇게 호출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데이터 프레임이 5번째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my 데이터 $5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통째로 그 리스트 객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도 특정한 컬럼만 우리가 부분 추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싱글 대괄호를 바로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특정한 컬럼만, 특정한 어떤 행만, 아니면 특정한 행과 열을 동시에 지정해서 어떤 그 교차점, 단위 셀에 있는 그런 데이터만 이렇게 호출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복수로 데이터 프레임의 네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 서브셋을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행부터 5번째 행까지 이렇게 3명의 데이터만 부분적으로 추출하는 이런 방식. 또 이제 행과 열을 결합해서 특정한 레코드, 특정한 컬럼이 교차하는 그런 서브셋을 만드는 방법으로 다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R에서 다루는 그 기본 자료형과 복합 자료형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해당 이제 그 자료형마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입력한 거를 부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덱싱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데이터 분석 목적에 맞게 여러분이 자료도 만들고 데이터도 부분 추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